혹시 청와대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조건에 맞게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뭐 전혀 없고요.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그 판례에 따라서 민간인 사찰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작성의 범법 범죄 혐의 범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판례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판례에 기초해 보았을 때 저희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거나 일체 그런 행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비서실장님, 수석님 두 분 다 나오셨는데 우리 수석님이 오늘 주 타켓이니까 뭐 저도 아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이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또 특검 제도를 도입하고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고 이런 게 사실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획기적인 제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정권이 누군가요?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 민주당 정권 때 이런 제도들을 다 도입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정말 소중한 뜻이 다 모여서 탄생한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온갖 가짜 뉴스와 중상모략으로 저는 멍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석님 뭐 감회는 어떠신가요? 아까 임종석 비서실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 첫 번째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그 IO 정보요원을 모두 철수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백 수천 명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난 뒤에 저희가 열 몇 명의 그 행정요원을 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이런 얼토당토하는 가짜 뉴스들로 이 개혁의 절호의 찬스를 놓친다면 그거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뭐 시행착오라든가 예기치 못한 실수, 뭐 잘못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솔직히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판이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합시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일방적 매도나 비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이 특히 좀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보고 치매 환자라고도 하고 북한에 담내로 보낸 귤상자에 귤 말고 다른 게 들어있을 수도 있다. 뭐 살값 인상이 북한에 터졌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를 요구했다. 남측용 땅굴을 방치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범벅이다. 탈원전 때문에 삼겹살 기름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 이거 다 언론들에 의해서 팩트가 체크된 이 선동성 가짜 뉴스들입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라는 것은 물 건너가고 민주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수석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지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민주주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각종 가짜 뉴스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총리님께서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상임위 회의장도 그런 정쟁과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연장선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침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인데요. 이게 더 이상 혹세무민의 장이 안 되고 정말 송구영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서울창조경제센터장 비위첩보 관련인데요. 김태우가 청와대에 있을 때 한 게 아니죠?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 검찰에 있을 때 미리 만들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이 전 수사관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거짓말한 게 들통났죠. 네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나경원 대표께서는 이 사건을 들면서 대통령 탄핵도 거론하셨어요. 탄핵을 거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 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거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창조경제센터는 국비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에 적용 대상 기관이죠. 네네. 그러면 모든 면을 보더라도 민간인 사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그 관련 비리가 저희에게 접수되는데 그 비리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하지 않게 되면 제가 지금 이제 부패 방지 및 권익위법에 따라서 불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 자. 않습니다. 아니. 자. 네. 자, 우리 권칠승 위원 질의 맞춰주시고요. 그 답변하시고 우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답변 더 마무리하십시오. 권 의원님께서 소개를 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인 사찰이라 함은 몇 가지 판례에 따라서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권력기관이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와 이용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대상, 특정 임무를 목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특별감찰반은 김태우 요원이 수집했는 민간 정보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민간 정보는 이와 같은 민간인 사찰의 요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간 정보조차도 저희 그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데스크를 통해서 또는 감찰반장을 통해서 또는 네.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그 폐기되거나 어떤 관련 부서로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창조혁신센터 역시 공직유관단체로서 그 관련 비리가 접수되게 되면 저희는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될 의무가 그 반부패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의무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네.